2022년 10월 27일 오후 5시 27분 포천경찰서 실종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들어옵니다. 저 경찰서죠? 저기 여자아이 하나가 실종된 것 같은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자는 누구였습니까? 포천시청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각 가정마다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주소지가 포천으로 돼 있는 아이집을 방문했는데 며칠째 인기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부모가 이혼한 상태라 양쪽으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이 좀 황당했던 거죠. 뭐라고 했길래? 엄마는 아빠가 키우고 있다고 하고 아빠는 또 엄마가 키우고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 다 애를 안 데리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서로 상대방이 키우고 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럼 누가 데리고 있었던 거지? 지금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 아이를 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수는 2018년에 태어나서 신고 당시 나이가 5살이었다고 합니다. 5살이요? 네. 야, 쟤 한참 엄마 아빠의 손길이 필요할 나이인데 근데 엄마도 아빠도 서로 모른다. 그래서요? 이 형사님은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자마자 바로 아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받지 않더랍니다. 응? 그래서 경찰인데 지수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남겼죠. 그러자 1초도 안 돼서 바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제가 지수 엄마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되게 태연하게 받으시네?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그런 말투잖아요. 1초 만에 바로 연락이 온 거면 뭐 연락을 피하거나 그게 아니고 바로 연락을 한 거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지수 앞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을 받긴 했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전 남편이 키운다고 한 거라고 했고요. 사정이 있어서 평택에 있는 지인 집에 잠깐 맡겼다며 아이는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지인한테 아이를 맡겼다고 하던가요? 애가 둘인데 남편이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혼자서 애들을 도맡아 키우다 보니 힘에 좀 부치더랍니다. 그래서 친한 언니 집에 둘째인 지수만 잠시 맡겼던 거라고 했고요. 지수를 데리고 있는 언니 이름이며 집 주소까지 알려줬습니다. 아, 남편이 수감 중이었구나. 일단은 지수가 어디 있는지 주소랑 연락처 뭐 이름 뭐 다 알려주는 거 보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뭐 피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근데 저는 지수가 잘 있는 게 맞는지 끝까지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평택 지인집 인근에 있는 파출소 직원에게 늦은 시간이지만 가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집에 아무도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소지에 사는 사람을 확인해 봤더니 20대 초반의 남성이 혼자 사는 걸로 나왔고요. 지수 엄마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전화를 하니까 그 사이 언니 집에서 지수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자꾸만 경찰에서 전화가 오는 게 불안해서 첫째까지 데리고 급히 간 거라고 했고요. 그때가 자정 무렵이었는데 평택에 있는 인근 모텔에 있다고 했습니다. 애들 데리고 모텔로 가요? 그 늦은 시간에. 그럼 첫째는 몇 살이었나요? 8살 난 아들이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이 부모에게 뭔가 딱한 사정이 있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때부터 상황이 아주 유사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데요? 제가 지수 엄마한테 지수는 뭐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고 있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자 싶어서
자는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문자 메시지로 사진 한 장이 왔는데요. 안경 쓴 여자아이가 침대에서 자는 사진이었는데 침대도 모텔 침대 같지 않아 보이는 데다 아무리 봐도 5살이라고 하기엔 팔다리가 긴 게 체구가 커 보이는 겁니다. 5살보다 좀 더 큰 애 같아 보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가겠다. 모텔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절대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전 남편이 사기죄로 체포될 때 애들이 있었는데 그때 트라우마가 생겼다면서 경찰만 보면 경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남편이 지금 모텔로 오고 있으니 전 남편이 오면 애들을 데리고 가까운 파출소로 직접 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빠가 키운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또 지인한테 맡겼다고 했다가 이번에 갑자기 또 애를 데리고 모텔에 갔다고 했다가 이게 상황이 계속 뭔가 바뀌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전 남편 번호를 받아서 연락을 해봤더니 서울에서 평택 모텔로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도착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요. 근데 1시간쯤 지나서도 전화가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두 사람 다 휴대전화 전원을 꺼둔 상태였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전화기를 꺼요? 야 이거 이때부터 이게 심지어 두 사람 다? 지금 이 타이밍이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네. 아이가 확인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단순 실종이 아닌 것 같아서 아침 7시 30분쯤 형사과장님이 출근하시기 전에 지난 밤부터 새벽까지 있었던 상황을 먼저 보고했던 겁니다. 당시 저희 강력 2팀 팀장님이 이전에 용영에 출연하셨던 서종천 팀장님이셨거든요. 형사과장님께 연락을 받고 급히 서해 가서 상황 파악부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서동철 형사님은 저희 그전 시즌 네. 시즌 2 시즌 때 2에, 아. 그 왜 포천 고무통 사건 맞아요. 맞아요. 그 안에 그 사건 사실은 아동학대 맞아요. 로 시작된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졌던. 맞아요. 네. 근데 왜 수호 형사님이 황 형사님께 전화를 혹시 지수 부모님하고 연락이 됐나? 맞습니다. 제가 보고를 하고 나서도 계속 전화를 했었는데 아침 9시쯤 지수 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수를 데리고 파출소로 아이를 확인시켜 주러 가는 길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평택 파출소로 같이 가보자고 전화를 했었던 겁니다. 파출소로 가고 있다. 진짜 이번에 파출소 간 게 맞았나요? 서해에 들어가니까 3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여성이 아기띠를 메고 허공을 멍하게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 엄마냐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했고요. 아기띠로 안고 있는 애가 지수라고 했습니다. 뭐야, 지수가 5살이라면서 여자애라서 좀 체구가 작았나? 아 5살이면 보통 그 띠 안 매요? 아 5살. 그렇지, 띠도 다 5살이면 하죠. 아 근데 이제 5살이면. 잘 안 엎여 있으려고. 애기띠라는 그러지. 말은 요거에 이렇게 묶여 있다는 네네. 거죠. 완전 애기지. 있구나. 왜 애기띠를 메고 있지? 지수가 맞긴 맞아요? 애 엄마가 아기띠에서 애를 꺼내 얼굴까지 보여주면서 지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딱 봐도 2살 정도 됐을까? 옷도 남자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확실히 맞냐고 다시 물었는데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지수가 맞다고 했습니다. 야, 2살이요? 그것도 남자아이로? 근데 아까 전에 그 모텔에서는 또 그 사진. 팔다리가 긴 지수보다 나이 많은 모습의 애기 사진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훨씬 어린애처럼 보였다? 근데 없는 애를 납치해서 데리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애 안고 제 발로 찾아서 거짓말 할 리는 없을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도 그때 황당했습니다.
전날 저녁 실종 신고 때부터 아침까지 엄마의 행동이 상당히 의심스러웠는데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묻는 말에도 바로바로 대답하고 불안해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고요. 심지어 실종 신고가 접수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지어야 된다면서 포천소로 임의동의 해줄 수 있겠냐 그렇게 물었더니 흔쾌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아이가 칭얼대니까 지수라고 부르면서 달리기도 했고요. 일단 이게 그러면 지수가 일단 맞는지 아닌지 뭐 DNA 같은 거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형사님들이 엄마와 아이를 데리고 포천 경찰서에 도착했을 무렵 방금 다녀온 평택 파출소에서 이런 전화가 걸려옵니다. 형사님, 방금 이상한 신고가 하나 들어와서 말이에요. 그의 엄마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진 하나 보낼 테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일 끝나고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저 아기랑 같이 추방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와줄 수 없네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요. 딱 얼굴만요.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돈만 드릴게요. 다른 건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5분도 안 걸린대요. 저 바로 구치소 끌려가요. 도와주세요. 한 번만요. 여기 그거죠. 요거 그 말밥 마켓. 네, 캐럿 마켓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아기랑 추방될 것 같다니. 얼굴만이라도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뭐야? 구치소에 끌려가요? 오른쪽에 도와줄 수 없다고 거절한 분이 신고자였고요. 대화를 나눈 상대는 며칠 전에 중고마켓에 내놓은 딸 아이 옷을 사겠다고 해서 동네에서 잠깐 만났던 애 엄마인데 또래 딸을 키우고 있다며 한참 대화를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대뜸 연락이 와서 딸을 잠깐만 빌려달라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뭘 빌려요? 딸을 잠깐 빌려달라고? 네. 아이를? 네.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게.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돈 얘기는 뭐고 신고자가 계좌번호를 왜 또 부르라고 하며. 중고거래로 만났을 때 혼자 애를 키우고 있다고 해서 사정이 좀 딱한가 싶어 돈이라도 좀 보태주려고 했던 건데 계속 아이만 빌려달라고 했던 게 수상하더랍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던 거라고 했고요. 파출소 직원이 신고를 받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시간을 보니까 파출소 오기 직전인 게 아무래도 방금 저희가 데리고 간 애엄마 같아서 저희한테 연락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 아침이네. 오전 10시. 오전 10시 13분 때죠. 야, 근데 만약에 그 엄마가 지수 엄마가 맞으면 파출소 직원분도 이거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서 촉으로 지금 연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대단하시네요. 아, 진짜 애를 빌리려고 했던 사람이 지수 엄마 맞아요? 애 엄마는 뭐래요? 애를 빌려달라고 한 사람의 연락처를 확인해 보니까 지수 엄마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캡처한 사진 보여주면서 본인이 한 거 맞냐, 왜 애를 빌려달라고 했냐고 하니까 갑자기 입을 꼭 닫았습니다. 뭐야, 입을 닫아? 왜 입을 닫아? 그러면 그 아기띠에 있던 지수라고 했던 애가 지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설마 그러면 남한테 애를 빌렸다고? 에? 아닙니다. 당시 같이 살고 있는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말경에 낳은 이제 막 2살 된 남자아이였고요. 근데 그 전 남편은 또 뭐야?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전에 그 모텔로 또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왜 거짓말 혹시 한 거랍니까? 그 전 남편에게 확인해 보니까 경찰한테 전화가 오면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잠시 후에 경찰이 연락 왔던 것도 문제없이 다 해결됐다고 했고요. 전화는 일부러 끈 게 아니고 배터리가 없어서 꺼져 있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아, 뭐야 이거. 내가 포함된 거짓말을 왜 들어줍니까? 시청에부터 시작해서 경찰서도 지금 애 찾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전 남편이 둘째를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젠데요?
교도소에 간 이후로는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게 2019년 8월이었고요. 첫째는 엄마 따라서 면회를 왔는데 둘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출소 후에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 얘기는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다고 했고요. 지금 신고가 2022년 10월이면 거의 3년하고도 2개월을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제 아내 말만 믿고 경찰에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도 남편 얘기를 듣고 믿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엄마를 조사하던 서종천 팀장님이 진술실에서 다급하게 나와서는 믿기 힘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 팀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애 엄마가 지수를 길에 혼자 두고 왔다는 자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뭐야? 그 아이를 길에 혼자 둬요? 그럼 애를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체 언제, 어디에다가요? 무려 2년 전인 2020년 9월 24일 밤 11시경이라고 했습니다. 에이, 경기도 부천에 있는 친정집 인근 공원에 두고 왔다고 했고요. 2년 전에? 2년 전이면 지수가 3살 때잖아요. 야, 그 밤 11시에 애를 이 무책임하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9월이면 또 날씨도 제법 쌀쌀해서. 쌀쌀해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 자, 형사님들은 곧장 3살 난 아이를 홀로 두고 왔다는 그 공원으로 지수 엄마를 데리고 갑니다. 그날 어린 딸아이를 혼자 두고 온 게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지수 엄마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 지수 엄마예요? 어머. 소영철 선생님 저기 계시네. 여기 자주 갔을까? 여기서 본 자주 가던 곳이라 너무 태연한데. 내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더니 잘 보려면 어? 어디를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거기 가면은 한 번도 이렇게 돌아오시나? 그러니까 왜 뒤도 한 번도 안 돌아보고 애를. 근데 왜 여기에다가 이거 내 데리고 막 다른 데로 그런 인생을 너무 못 들어가서 그냥 나가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방금 보신 것처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태연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너무 태연한데? 그날 첫째가 손을 다쳐 병원을 다녀온 날이라 기억을 한다며 날짜까지 또렷이 말했고요. 첫째가 잠든 틈에 지수를 데리고 나와 1시간 정도 같이 있다가 캐릭터 음료수를 하나 쥐어주고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게다가 그날 지수가 어떤 색의 옷을 입고 있었는지, 평소 하고 다니던 팔찌가 점퍼 주머니에 있을 거라면서 정말 자세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데리고 나갈 때부터 공원에 두고 올 생각이라서 옷도 많이 입혔다고 했고요. 남편은 몰랐대요, 전 남편은? 아이가 없어진 걸? 아내의 진술로는 그날 집에서 나오기 직전에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출소 직후라 사정이 어렵다면서 조금만 더 데리고 있어 달라고 했지만 더는 봐줄 수 없어 막무가내로 데리고 가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고요. 아내의 진술이 터져 나오고 나서야 남편도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다고 했는데요. 애 엄마가 홧김에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공원에 가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이씨,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일단 자기네들 각자 사정을 지금 핑계대면서 그냥 애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게 지수를 공원에 버린 걸 숨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어디 있다 자기가 가겠다 모든 게. 어이없게도 그런 셈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진술 중에 약간 어긋났던 게 서로 그 시기가 좀 다른 겁니다. 시기가 달라요? 왜 달랐을까? 누군가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달랐는데요? 아내가 주장했던 2020년 9월은 남편이 출소한 지 5개월 무렵이었는데 남편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0월쯤 전화를 받았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차이는 근데 그 2년 전 일이면 그 즈음으로 기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그럼 그동안 남편이 애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걸 아내도 알았단 얘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었대요? 전 남편이 애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몇 달 뒤에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의 실종 아동들을 찾을 수 있는 센터로 3차례나 전화를 했는데 못 찾았다고 했고요. 이 일로 몇 차례나 전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난 상황이라 두 사람 모두 아이 찾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요. 아내 주장대로 남편이 거부 없이 그대로 순순히 계속 따라서 그렇다 하고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이 아이를 데리러 모텔로 가고 있다고 한 것도 아내가 거짓말해달라고 부탁해서 또 그냥 들어줬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유기했다는 진술도 아내에게서 나오고 난 이후에 남편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걸 본다면 만약 아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에 서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입을 맞춰놓을 수는 있어요. 또 아내의 지시에 따라서 남편이 동조했을 수는 있는데 아마도 시기까지는 서로 맞추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가면서 아이의 부재를 끝까지 숨기고자 한다면 그 유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죠. 야, 완장하겠네. 그럼 애가 죽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진술이 상당히 의심쩍었습니다. 부모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못 진 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차라리 실종된 게 진짜면 좋겠다. 아이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참 무슨 말이야. 점점 진짜. 그러니까 뭐 실종이 진짜면 좋겠다. 뭔가 이게 살아서는 못 만날 것 같다라는 걸 알고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분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마도 두 사람의 진술은 모두 거짓일 가능성이 99.9%였습니다. 그렇지. 거짓말을요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전과 10범, 남편은 전과 8범이었는데요. 모두가 사기 전과였다고 합니다. 야, 둘이서 사기를 치다가 아이 양육 때문에 남편만 교도소에 수감됐던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이 사건이 조사 중일 때 아내에게 걸려있던 재판만 무려 6건이었다고 합니다. 야, 그럼 둘 다 사기꾼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는 재판 중. 재판 중. 두 분이 이 사람들의 진술을 들으면서도 이해를 못했잖아요. 다 거짓말이니까. 이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아니 근데 이게 예전처럼 사기를 모면하고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 애기가 관련된 일인데 똑같이 거짓말 계속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즐겨봐 이 채널.